저는 사실 오토 판매사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단히도 노력하면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100%의 오토 컨슈머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함과 거기에 오토 컨슈머가 합쳐져서 오토 판매사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오토 판매사는요, 제가 지금까지 9년간 쌓아왔던 노하우를 오늘 대방출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노하우들을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나가셔서 그대로 접목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토 판매사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오토 판매사라고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각 250만 포인트를 오토 판매사라고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50만 포인트는 하위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이제 달성을 하는 직급들을 저희가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데요. 진짜 오토 판매사는 뭐냐? 말 그대로 진짜 오토 컨슈머가 올려주는 포인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수당을 받고 유지가 되는 거 오토 판매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토 판매사, 저는 그거를 사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오토 판매사는 약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안에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라는 직급을 빨리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숫자를 보시면 1개월에서 3개월 차, 4개월에서 6개월 차, 7개월에서 9개월 차, 10개월에서 12개월 차, 이렇게 보시면 1년 12달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1개월부터 3개월 차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애터미를 사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현장에 나가서는 어떤 말들을 건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품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건지, 이 제품들을 들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갔을 때 소비자 반응들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궁금하고 벽에 부딪힐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 알아보자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결국은 100점 무패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가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부가 어떤 공부냐면요, 제품,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회사에 대한 공부, 그리고 앞으로 이 애터미에 대한 가치, 이 공부들을 저는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내가 이 공부를 한 거를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가장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 어떤 방법이 나오게 됐냐면, 1차적으로 일단 나 자신을 홍보하자. 이게 1번이었어요. 나 자신을 홍보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내 주변 지인분들에게. 왜냐?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내 지인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하고 있어요, 내 친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친척들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현장 다니면.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저희 외갓집 식구들 모두가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요. 그러다 보니 명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콜드를 띄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척이라고 말을 하죠. 아무런 명단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불특정 다수를 명단에 놓고 그냥 말 그대로 면대면으로 페이스 오브 페이스로 애터미를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방법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나오게 되고 협력자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는 나 자신을 홍보를 한다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 존재감 자체를 알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존재감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나 애터미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을 했을 때 너 지금까지 왜 말도 안 했어? 이런 말을 듣기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를 자체를 홍보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회장님이 강의하시는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가 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꿈이라는 부분을 말 그대로 꿈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들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무엇이라도 반드시 좀 이루어지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꿈 중에서 저는 또 어떤 부분 생각을 했냐면 꿈을 단순히 꿈으로 본 게 아니라 전 이 자체를 목표로 봤었거든요. 왜냐 결국은 꿈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과연 이 꿈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았을 때 나의 결과는 어떨까라는 걸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목표는 결국은 나의 머나먼 꿈이 되는 거잖아요. 내 뭐 단기 목표가 될 수 있고 중기 목표가 될 수 있고 장기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될까? 될 수 있는 걸까? 그랬는데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꿈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결단이잖아요. 저는 이 결단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결국은 이 결단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터미를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애터미를 하기 이전에 전직이 미용업에서 종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용업에 종사를 했다 보니까 이 결단이라는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좀 어려우면서도 사실 막막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마디 던지신 그 말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됐어요. 선아야,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온다. 인생에 반드시 한 번쯤은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근데 그때 내가 이 두 양갈래 길 중에서 단 1%라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미용과 네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애터미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어봤을 때 단 1%라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후회가 남지 않는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애터미로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전업으로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결단이라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애터미에서의 그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명단 작성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명단 작성을요 단순하게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품별 저희가 지금 제품군이 굉장히 많죠. 300~400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이 판매사, 오토 판매사라는 걸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소비자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명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컨택했던 소비자에게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받고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를 받는 그런 일들을 정말 무수히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한 명에게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를 받고요.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를 받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꼭 말을 했죠. 2명도 필요 없다. 1명만 소개시켜줘라. 제가 항상 이랬거든요. 2명도 필요 없어요, 이모. 1명만 소개시켜주세요, 1명만. 그러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1명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 1명 1명을 소개를 받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확장이 됐고요. 그 인프라 안에서 정말 100% 오토 컨슈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토 컨슈머들이 결국은 또 다른 소비자들을 구축을 하고 또 다른 오토 컨슈머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자동 매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컨택을 한 소비자들만 오토 컨슈머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매출로 인해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비자 앤 소비자를 컨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 이렇게 하면 내가 10번을 찾아가는 것보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고객들을 확충해 나갔고 계보들을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제품별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소비자를 A, B, C를 놓고 이 소비자들에게 각각의 제품을 내가 전달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여기다가 뭐 앱솔루트 제품, 그리고 뭐 사종 이브닝,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카밍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제품을 쓰게 되면요 사실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앱솔 안 사면 사종 팔면 되지, 사종 안 사면 카밍 팔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이 제품별 명단 작성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냐면 이 소비자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이 소비자의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이 소비자의 가족 구성원,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걸 따져보고 나서 소비자 A라는 사람을 적어두는 게 아니라 앱솔루트라는 품목을 적어놓고 이 안에 소비자들을 가두기 시작을 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제품을 앞에다 메인으로 적어놓고 그 옆에 소비자 이름을 쓰기 시작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명단 작성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많이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제품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방법을 활용을 했더니 결국은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나서 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토 판매사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일단 반응이 냉담해요. 왜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니까 도대체 저게 뭐야? 이 반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거를 1년을 플랜을 짜자. 1년 안에 오토 판매사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고민해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개월 때부터 6개월 차에 해야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된 거죠.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적어도 애터미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됐고 애터미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끝났고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애터미 한다는 거를 홍보를 했어.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내가 최초 직급인 판매사라는 걸, 세일즈마스터라는 거를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 개념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판매사를 도전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요 무섭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은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지? 이런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초기 3개월 때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갖춰지면요 판매사를 도전할 때는 굉장히 수월해지세요. 너무나도 수월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판매사 도전이라는 거를 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초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초청은 단순한 그냥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들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곳 센터, 그리고 원데이, 그리고 석세스, 이 장소에 초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요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
너무 어리니까 쟤를 따라가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막연한 거죠.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저보고 야 같이 가서 다단계 하자,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분들을 제가 정말 끊임없이 설득을 한 결과 한 분씩 두 분씩 세미나를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본인들이요, 세미나장에 갖다 앉혀놨더니요, 본인들이 알아서 뚜껑이 날아가시더라고요. 왜냐?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앉혀만 놔라. 갔다가 앉혀만 놓으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을 너무 열심히 믿은 나머지 갖다 앉히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뚜껑이 날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애터미 해볼게. 나 애터미 해야겠다. 아, 야, 내 나이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이 일을 정말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나 죽어서도 돈 나온다며. 그럼 나 이 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분들의 초청이 또 다른 소비자들을 초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초청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생겼고 그 안에서 협력자, 부업자, 전업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 설명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숙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사업 설명이라고 하면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그리고 마케팅, 마지막에 미래 가치와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사업 설명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업 설명 준비를요, 장장 3개월을 했습니다. 달달달달달달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응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사업 설명을 했을 때는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퍼펙트하게 했어요. 정말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업 설명을 단순하게 사업 설명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1시간짜리, 40분, 30분, 20분, 10분, 이 모든 것들을 연습을 했어요. 이 시간들을.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마 소비자들을 만나시면 이런 경우는 있으실 거예요. 나 10분밖에 없어. 10분 안에 설명해줘. 나 30분밖에 없어. 30분 안에 설명해줘. 근데 그 30분 안에 어떻게 애터미를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안에서 핵심 키워드만 딱딱딱딱 뽑아내가지고 전달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요, 2시간짜리부터 10분짜리까지요 10분 단위로 끊어서 달달달달달달 타이머 맞춰놓고 외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3개월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툭 치면 툭 나오고요, 툭 치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머릿속에 있는 필름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요, 결국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토 판매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스폰서에 의해서, 너무나도 파트너에 의해서만 성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회장님이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소비자도 컨택도 안 해, 사업 설명, 기본적인 사업 설명 준비도 안 해. 그러면 뭐라도 좀 의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의욕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토 판매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걸 하게 됐냐면 후속 관리를 하게 됐어요. 이 후속 관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후속 관리가 내 애터미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오토 컨슈머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사람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 컨슈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후속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었냐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후속 관리 안에서도 고객 관리, 이제 명단,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노트, 고객 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고객 관리 노트는 이 고객의 이름,
나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뭐 사는 지역, 그리고 사는 동네, 그리고 이분들의 가정 환경을 그러니까 대략 여쭤볼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여쭤봤냐면 얼마 벌어? 다이렉트로 절대 말 못합니다. 왜냐? 소비자들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모가 벌고 있는 그 월급 중에 나를 위해서 과연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저는 그걸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날 위해서 쓸 수 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제품 품목들, 내가 추천할 수 있는 품목들, 그거를 정해서 그 소비자에게 추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추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고객들에게 명단, 이 노트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딱 노트 하나에다가 이름, 나이, 주소, 성별,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적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매출 일자, 그리고 구매 품목, 네, 품목, 그리고 구매 일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PV는 몇 PV인지, 이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PV,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가장 핵심 키워드. 이 고객을 우리가 제품을 직접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택배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택배를 받는 예상 일자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놓다 보니까요, 고객들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거예요. 이모 택배 받으셨죠? 고객님 택배 받으셨죠? 관리하기가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후속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졌고, 그렇게 후속 관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결과치들이 나오게 됐고, 이 안에서 사업자들도 나오게 됐어요. 사업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토 판매사라는 걸 유지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7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상담이잖아요. 이 상담을 저는 어떤 걸로 생각을 했냐면 스폰서와의 상담이었어요.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이제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 팁,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상담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졌겠죠, 일이. 이 상황에서 복제를 했어요. 어떻게? 저희 파트너들에게,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복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면 판매사 유지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거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 오토 판매사를 유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은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그리고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초창기 때는, 초기 3개월 때는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사 도전을 하시고 7개월에서 9개월 차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저는 유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유지 연습이 뭐냐? 쉽게 생각을 하면요, 내가 바로 오토 판매사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할 수 없으니, 매 분기마다 유지를 할 수 없으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 유지 연습을 어떻게 하냐? 1일에 포인트를 정하자예요. 내가 하루에 현장에 나가서 과연 몇만 포인트를 할 건지 포인트를 정하자. 그리고 1주에 내가 수당을 몇 번을 맞을 것인지 체크를 하자. 그러면 결국 이것들이 유지 연습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맞는 거, 일주일에 1번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3개월 차 정도, 4개월 차 정도 되니까요, 일주일에 4번이 맞아지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했더니
4번이 맞아지기 시작하면요, 2주면 8번이죠. 그러면요, 그 보름 안에 그 포인트가 다 올라오면요, 오토 판매사가 사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연습들을 마지막 12개월 차까지 이때는 정말 유지에 힘써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지가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 유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왜냐? 정말 저처럼 소비자가 없고 명단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실 판매사 유지 자체가 힘들고요, 도전 자체가 정말 도전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지 연습이라는 걸 하는 거고, 이 유지 연습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간을 총 12개월 플랜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12개월로 잡아도요 18개월이 돼요. 1년 6개월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파트너 중에는요, 애터미를 처음에 사업으로 딱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극과 극이겠죠. 2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3개월 만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다르고 처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평균치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년 12달을 이런 플랜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요, 오토 판매사라는 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후속 관리. 이 후속 관리에는 별을 5개를 쳐주셔야 돼요. 왜냐? 이게 결국 나의 오토 판매사의 지름길이거든요. 이 오토 판매사의 유지를 하는데 이 후속 관리만 철저하게 한다면요, 모든 것들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후속 관리 안에는요, 결국은 복제가 돼야 돼요. 이 후속 관리가 나만 후속 관리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 내 소비자들, 내 협력자들 또한 똑같이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대로만 관리를 하신다면요,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터미의 검증은 충분히 저는 끝났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아가씨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했고 부자가 됐고,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결혼을 해서요, 남편도 있고 애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잘 안 하니까 아가씨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애엄마입니다. 유부녀예요. 근데 정말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와이프가 없다, 이렇게 이쁜 며느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존재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저희 가족들은요, 전부 다 로얄클럽 이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그 힘들었던 슬픔과 서러움과 이런 것들을요, 애터미를 통해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터미에서 결국 오토 판매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숙제를 얼마만큼 잘 풀어내시는지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결과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오토 판매사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작게나마 전달해드린 이런 부분으로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10번도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접목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현장에 나가서 접목을 하셔서 애터미 안에서 정말 최고의 오토 판매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최고의 리더로 찾아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